파월은 미국 하원 청문회 준비 발언문에서 올해 중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지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확신이 더욱 생길 때를 기다릴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더했습니다. 정책 금리는 이번 긴축 사이클의 정점일 것으로 보고, 만약 경제가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발전을 한다면 올해 어느 시점 안에는 긴축 정책을 완화하는 시작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긴축 정책을 너무 빨리 하거나 급하게 크게 완화하게 되면 우리가 진행했던 인플레이션 개선이 반전으로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긴축적인 정책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당장의 금리 인하는 없고 속도 조절을 할 생각임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며,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는 기준금리 인하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파월은 부작용에 대해서도 인식했습니다. 긴축 정책에 대한 완화를 너무 늦게 하거나 너무 적게 하면 경제활동 그리고 중요한 고용을 과도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파월의 이러한 발언은 늘 그래왔듯 FOMC 때와 다를 것이 없는 발언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항상 애매하게 말해왔던 것처럼 고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FOMC는 3월 19일 날 열리며, 말해왔던 것처럼 이번 FOMC에서는 금리 인하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6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의 적용이 중요하므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고용보고서 발표를 보고 다음 주 CPI를 보면서 다가올 FOMC에서의 언급을 주목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미국의 슈퍼화요일이 종료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바이든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되어 가고 있고, 공화당은 트럼프가 압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거의 후보 확정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전체 대의원 3분의 1의 표심이 결정되는 슈퍼 화요일에서 트럼프는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메인, 오클라호마, 엘라바마, 텍사스, 콜로라도 등 11개 주의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선거의 특징은 중도 성향의 주들에서도 압승을 거두었다는 부분입니다. 항상 트럼프는 극으로 갈리는 의견들이 많았으나 이번 경선에서는 중도층까지 결집시키는 효과가 나왔고, 이로 인해 유일한 경쟁자인 헨리에게 압승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미 이런 결과로 당내에서 헨리는 후보 사퇴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까지 경선을 가려던 헨리 입장에서는 슈퍼화요일에서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한층 더 강화된 퇴진 요구를 받을 것이고 사퇴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헨리가 공식 사퇴를 했는데 트럼프에 대한 지지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이 트럼프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일까지도 헨리는 트럼프에 대한 우려를 계속 말을 해왔기 때문에 공식적인 트럼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와 바이든은 다시 재대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조차 예측이 쉽지 않은 미국 대선입니다. 그러나 주요 기관의 여론조사들은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서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재대결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가 관세를 높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하는 방향성을 그대로 진행한다면 우리나라 기업 일부는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이 이긴다 하더라도 사실상 바이든의 세부 정책을 보면 자국 우선주의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지정학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연관이 있는 우리나라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경쟁에서 더 견제를 받을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저번에 언급을 드렸듯이 트럼프가 되었을 때 수혜 산업과 바이든이 재선할 때 수혜 산업을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해놓는 것이 이번 연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슬슬 앞서 나갈 후보 관련 수혜 산업들의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그 전에 선점을 하는 방향성을 개인 투자자들은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나올 정책들을 주목해서 수혜 산업들을 꾸준히 봐야 합니다. 바이든은 이번 주 국정연설을 통해서 집권 2기의 정책 비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이 재선이 되었을 시에 바로 이어질 정책일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바이든에 대한 공부는 이런 연설들을 보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트럼프 쪽은 그동안 언급을 해왔고 저번 집권에서 시행했던 정책들이 다시 업그레이드 되면서 시행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과거를 보면서 공부하면서 정리해 나가는 방향성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상황을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나라인 미국의 움직임은 우리나라에 늘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